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독방입니다. 오늘은 둔천주공 이만한 것도 없다. 그새 지하공사 다 끝나가네? 내년 완전 기대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둔천주공 아파트 법적 소송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전 조합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죠. 다시 말하자면 전 조합 임원들에 대한 해임 결의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전 조합 측에서 낸 임시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한 해임총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냈던 전 조합 임원들의 소송을 기각시킨 거죠. 그리고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마무리됨으로써 몇 개월 동안 조합 집행부가 공석인 상태로 재건축 진행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불안한 모습이 완전히 해소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재건축 업무가 완전히 올스톱되어 있었던 상태가 이젠 정상화 단계를 밟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건축 과정에서 내홍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조합 리스크 문제는 더 이상 대두되지 못할 것 같네요. 둔천주공은 총 85개 동 35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 12,032세대, 규모 면에서 어마무시합니다. 한 가구당 3명씩 잡아도 전체 36,000명이 거주하는 매매도급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죠. 일반 분양만 거의 5,000세대입니다. 많은 청약자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청약 통장을 아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해변에서 밟히는 모래알 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공급 세대수가 많으면 그만큼 당첨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둔천주공의 이름은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 4레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변에 올림픽 공원이 가까워서 아파트 이름에 올림픽파크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둔천주공의 재건축을 맡은 건설사들은 죄다 1군 건설사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대우건설이 주축을 이루고 있죠. 현대건설 지분율이 28%로 제일 많은 주관사입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25%, 대우건설 23%, 롯데건설 23%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브랜드 건설사가 맡고 있는 시공인이 웬만해선 거의 흔들림 없이 자기들의 타임라인 안에서 공사 준비를 해나갈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우건설은 내년 3만 가구 분양을 목표로 공사 진척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이 중 둔천주공에 대한 공사 부분도 이미 실제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라 내년 중으로 확실하게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의 내용이 살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극심했었는데 건설사들의 시공 과정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둔천주공 지하공사는 거의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지하공사 마무리는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나 저제나 둔천주공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청약자들에게 내년 2021년이 청약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둔천주공 말고도 서울 수도권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처럼 엄청난 가점과 경쟁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 심리도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둔천주공이 생각보다 빨리 일반 분양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가점과 경쟁률의 추이는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입지가 좋은 곳에 분양 세대가 많은 아파트가 나와야 전설의 가점, 기록의 경쟁률이 하나둘 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둔천주공을 고집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포스트 둔천주공, 그러니까 둔천주공 분양 이후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검은 구름이 꽉 들어차 있다가도 한바탕 소나기 쏟아지고 나면 파란 하늘이 얼굴을 내밀지 않습니까? 청약의 광풍이 지나간 곳 역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론 지금까지 통장을 아끼면서 둔천주공의 타겟을 정하신 분들은 끝까지 이곳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둔천주공만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이곳에 일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지적으로 볼 때 강동구이지만 실은 완벽한 송파 생활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초절정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내 집으로서의 미래 가치는 가늠자를 가지고도 그 성장세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고 파괴력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상 분양가도 입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 아닙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제시한 최초의 분양가는 2,978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펄쩍 뛰었죠. 이런 분양가로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발생 부분이 상당 부분 증가될 것이라 해서 반대했습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택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분상제 적용을 받으면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 이상은 나올 것이라는 계산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분상제 가격이 적용된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자 둔촌주공조합에서는 차라리 선분양으로 가지 말고 후분양으로 밀면 어떻겠느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었죠. 근데 변수가 생기게 됐죠. 무슨 변수입니까?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서울의 공시지가가 10% 정도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서초구가 12%, 강동구는 9.8% 오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공시지가 지표는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 2월 1일에 결정 공시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공시지가가 예상대로 10%가량 오르게 된다면 서울의 분양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분양가에서 택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자연 택지비도 영향을 받아서 분양가는 상승세로 그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결정된 택지비에서 대략 건축비, 가산비 1,000만 원 정도를 더하면 어느 정도 분양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레미안 원베일리가 4,200만 원의 택지비를 승인받았죠. 여기에 1,000만 원을 더하면 5,200만 원의 분양가가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둔촌주공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을 때 어느 정도 선에서 택지비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은 내년 2월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분양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죠. 허그의 분양 제시 금액대로 평당 2,900만 원 정도면 청약 전략을 짜기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대출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나름 잘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올라간 공시지가를 토대로 분양가가 이보다 더 올라간 3천만 원 초중반으로 결정이 되면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반포주공 재건축 단지가 법원에서 관리처분인가의 효력을 인정받게 됐죠. 일부 조합원들이 무효 소송을 낸 것이 발단이 돼서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 재건축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2,000가구 규모를 5,0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반포주공은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에 다시 날개를 달게 됐습니다. 둔촌주공과 반포주공 같은 주공 19인데 동네가 틀리다는 이유로 분양가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죠. 반포주공은 5천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비쌉니다. 비싸. 그러나 한강변을 끼고 있는 입지와 더불어 강남에서 반포의 위상은 이제 대세를 굳히고 있어서 이곳의 미래 가치도 예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강동구와 강남구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도 둔촌주공을 강동구라 부르기에는 행정입지보단 현실 입지가 그냥 송파라고 불러도 무방해서 반포주공과 비교해도 미래 잠재성은 둔촌주공이 결코 뒤처지지 않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둔촌주공 분양가는 다른 핵심 입지의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저렴할 수 있다. 주관적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양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높아지기보단 낮아지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 시대에 적합한 분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상제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한 시스템이니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때문에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은 그물망처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분양가를 걸러내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분양가를 원칙대로 내놓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에 맞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어차피 우상향되는 분양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둔촌주공 같은 최적의 입지를 골라서 아낌없이 청약 통장을 던지는 결단도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정말 내년 2021년에 많은 분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적의 상황들이라는 상이 다리가 부서지도록 차려지는 완전 기대되는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일반 분양을 준비 중인 둔촌주공은 첫째,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으로 일반 분양 시장에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둘째, 분양가는 공시지가 반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발 낮아만 져라. 설령 높아지더라도 이곳에 통장을 던질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셋째, 내년 분양시장에서 완전 기대되는 대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요, 내 집 마련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장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